김수현 배우의 기자회견 관련해서 변호사가 봤을 때 어떤 전략이 조금 아쉬웠는지. 기자회견을 이제 왜 했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변호사님들도 많은데 이제 위약금 조항들이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생각보다 세게 나간다? 그 부분에 왜 대해서 썼을까요? 굳이? 그 진술 분석 업체를 사용을 해서 증거로 제출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유의미한 증거 능력을 가지는 자료로는 활용되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비교 대상이 조금 잘못되기도 맞아. 한 것 같고 사건은 아직까지는. 조금 네.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소녀극제입니다. 저희가 어제 되게 곱게 화장을 하고 똑같은 컨텐츠를 찍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음성이 녹음이 안 돼서 사실 저희가 이 긴급한 뉴스라서 빨리 이제 올리고 싶어가지고 급하게 찍었는데 음성이 하나도 녹음이 되지 않은 관계로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너무 힘드네요. 성실하게 저희가 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오늘 무슨 얘기를 준비하셨죠? 저희가 그 김수현 배우의 기자회견 관련해서 저희 변호사가 봤을 때 어떤 전략이 조금 아쉬웠는지 그리고 어떤 쟁점이 좀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눈물의 기자회견이기는 했는데 어떠셨어요? 냉철하게 판단하셨을 때. 저는 다 보지는 못했어요. 다 보지는 못했고 이제 중간까지밖에 볼 수밖에 없었다. 아쉬움이 있는 기자회견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하지만 뭐 저희가 모든 사실관계를 아는 게 아니니까 기자회견을 이제 왜 했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변호사님들도 많은데 아마도 그 내면에는 그렇게 부인을 반드시 해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기자회견을 했는데 인정을 하면 배우의 수많은 광고 계약과 이 출연 계약에 있는 사회적 무리를 본인이 인정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 바로 이제 위약금 조항들이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기자회견으로. 그럼 첫 번째 포인트가 기자회견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이유가 아무래도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곳에서 시원하게 다 인정을 하고 사죄할 수는 하기는 없는 어렵다. 상황이라서 그렇죠. 아예 사실 기자회견을 안 하고 지나가면 모르겠지만 하기로 했는데 그걸 인정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특히 뭐 한간에 알려진 것처럼 위약금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 미리 광고주나 업체랑 어떻게 하기로 협의가 된 게 아니라면 인정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기자회견이긴 했다. 변호사님 저도 사실 기자회견 전부를 다 보지 못했는데요. 생각보다 세게 나간다? 세게 나가 네, 아예 나는 부인을 하는 그쵸. 생각이 들기는 했고요. 물론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받는 것도 크지만 다른 변호사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엔터 사업이라는 게 일반적인 그냥 법적인 케이스는 아닌 거잖아요. 맞아. 그것과 별개로 대중을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고려가 되어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던 그런 기자회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깝기도 한데 밈처럼 떠돌잖아요. 맞아요. 스타라는 워딩을 맞아요. 쓴 부분에 대해서 코치를 당연히 받으셨겠지만 그런 워딩을 쓴 것이 과연 이제 말씀하셨듯이 대중을 상대로 하는 배우로서 적절한 내용이었을까? 그 부분에 왜 대해서 썼을까요? 굳이. 그러니까 배우나 그쵸, 그쵸, 연예인 그쵸, 이런 말도 그쵸. 있기는 한데 왜 스타라고 본인을 지금 스타기는 스타인데. 그렇죠, 스타죠. 예. 스타기는 스타죠. 나도 근데 스타가 되고 싶거든요. 충분해요. 자질은 충분합니다.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 중에 카톡 진술 맞아. 분석인가요? 네, 맞아. 그게 있더라고요. 네. 사실 저도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막 변호사님들이 쓰신 걸 보니까 많은 변호사님들이 뭐 저런 거 처음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허변이 한번 경험을 해보셨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네, 저는 그 업체를 처음 본 게 아니고요. 음. 예전에 사건을 할 때 그 진술 분석 업체를 사용을 해서 증거로 제출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형사는 아니었고 민사 소송이기는 했는데 이제 거기가 진술 분석 업체잖아요.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뭐 문자라든지 메일이라든지 그런 진술로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전부 다 이제 분석을 해줄 수가 있대요. 그 사람의 평소 말투와 일관된 말투 같은 거를 분석을 해서 어투나 말투나 논조로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 진술이 정말로 이 사람의 진위에 따라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냐, 이 사람이 동일인인 걸 볼 수 있냐, 아니면은 진술을 번복을 했는데 번복이 신빙성 있다고 보여지냐, 그런 것들까지 다 분석을 해주시는 업체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제가 했었던 사건이랑은 다르기는 했는데 카카오톡 분석이었잖아요. 그 카카오톡이 되게 옛날 카카오톡이었죠. 2016년 거랑 2018년 거의 지금 대화 내용을 유족이 제출을 한 거고, 그리고 김수현 씨가 제출한 거는 2025년에 이를테면 저희들끼리 카톡방에서 얘기하듯이 있었던 본인과 제3자와의 카톡에 나온 본인의 말투랑 2016년, 2018년에 유족이 제출한 카톡에 있는 그 김수현
그의 말이 동일인으로 볼 수 있냐 이 부분을 트루바움 진술 분석 업체에서 분석을 해주셨대요. 결국은 이제 2025년의 진술이랑 2016년 거는 정말 당연히 다르다고 나와 있고 다만 2018년 거는 조금 동일인일 수 있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오긴 했는데 이 부분도 좀 비판을 좀 받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매년마다 말투가 바뀌잖아요. 그쵸. 네. 특히 카톡 대화는 그때 당시 유행하는 말투 맞아, 같은 맞아. 거를 저희도 따라서 하게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네, 맞아. 그래서 한 10년 차이 나는 거니까 다르지 않을까. 당연히 다룰 수밖에 없는 거를 그런 외부 기관의 말을 빌려서 좀 억울함을 표현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좀 아쉬움이 있죠. 왜냐하면 이런 진술 분석 업체를 못 보셨잖아요. 그러면 법정에서 쓰는 일이 없다는 것은 보통 소송에서 많이 안 쓴다는 거잖아요. 증거 능력으로 뭐 인정된다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선정하는 감정업체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상생활이나 소송을 하면서도 전혀 볼 수 없는 업체니까 이게 과연 실제 소송에서 의미가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긴 해요. 제가 했었던 소송에서는 일단 제출은 했어요. 민사소송은 사실 당사자가 주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내고 싶은 증거를 낼 수는 있잖아요. 판단은 판사님의 몫이죠. 당연히 이제 저희는 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정말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진 않았어요. 그런 점을 비춰봤을 때는 억울함을 표현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서 작용할 수는 있겠으나 이게 과연 뭐 법정이나 수사 절차에서 유의미한 증거 능력을 가지는 자료로는 활용되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게 제 좀 사견이었거든요. 아 이게 억울하기는 해서 이걸까지 했구나. 의미는 알겠는데 증거로 사용되기는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었어요. 앞으로 근데 이런 업체를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을 통해서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사감정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이게 법정에서는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진 않는다. 그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상당히 익숙한 감정은 필적 감정인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감정을 할 때 근거가 되는 거는 우리 스스로도 사실 잘 인식을 못하고 있지만 글씨를 쓸 때 자기도 모르는 습관들이 있어요. 맞아. 뭐 모음을 쓸 때 뭐 일직선으로 쓴다든지 뭐 둥글게 쓴다든지 자음을 쓸 때 뭐 흘려서 쓴다든지 이런 습관을 토대로 글씨가 그 본인이 쓴 게 맞는지를 감정해주는 게 필적 감정인데 진술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 사람의 평소 쓰는 단어라든지 말투라든지 그 사람이 쓰는 그 은어 같은 것도 네, 있잖아요. 맞아, 맞아. 뭐 줄임말이라든지 네, 맞아. 이런 습관을 토대로 이 사람이 한 말이 맞는지를 감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건에서는 비교 대상이 조금 잘못되기도 맞아. 한 것 같고 모수도 워낙 적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다지 신뢰성 있게 볼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첫 번째인 거고 근데 다만 이런 진술 분석 같은 게 늘 정말 생소한 이런 제도라기보다는 형사 사건에서는 특히나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피해자의 진술로만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 점은 없는지 피해자가 혹시나 과장하거나 아니면 기억이 훼손된 상태에서 진술한 건 아닌지 라는 거를 검토해보는 진술 분석가가 실제로도 계시고 요거는 정말 트레이닝을 많이 네네. 받으셔가지고 이미 레퍼런스가 많이 쌓여 있어서 법원에서도 많이 신뢰하고 있는 제도이기는 하거든요. 아, 별개 제도가 있는 예, 그런 제도가 진술 분석가님이 네. 계세요. 검찰청 네. 단계에서부터.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형사소송에서 많이 이용되기는 했는데 약간 결이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형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하는 거는 진술 자체가 맞냐 틀리냐라는 거를 네네. 검토하는 거고 이거는 그 말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맞냐 아니냐를 검토하는 거라서 조금 결이랑 뭐 쓰이는 기술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것도 뭐 어느 정도의 많은 레퍼런스라든지 연구가 쌓이면 그래도 신빙성 있는 시스템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네.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사실 김수현 배우 측에서도 본인이 안 사귀었다고 하는데 그거와 관련된 자료가 없는 게 정상인 거죠. 없는 걸 증명하는 게 없는 제일 정상인 어려워.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없는 걸 증명할 수는 없으니까 있는 아주 조금의 증거에서 우리한테 유리한 그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그래도 하나 이용해 보시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풀고자 찾았던 것이다. 어쨌든 이 사건 어떻게 될지 네.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좀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네요. 부존재 증명이 참 어려운 거라서 아마 그런 걸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 사용하신 것 같다. 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는 있겠지만 법원이나 향후에 수사기관에서 만약 수사를 하게 된다면 객관적인 증거로 쓰이기는 어려울 것 부족하다. 같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없는 감정은 아니다. 그렇죠. 마치 이제 우리는 쿠션인 줄 알고 가져왔지만 이 웹툰 연주인 자연스럽다. 것처럼 약간 설명을 정말 드리면 네, 빨리 내가 화장을 해야 되겠다. 유튜브를 찍기 위해 화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헤라 블랙 쿠션인 줄 알고 집어왔지만 알고 보니까 진술을 쓸 수 없었던 것처럼 나는 절박해서 진술 분석을 맡겼지만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는 공신력 있는 증거를 활용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 연지곤지. 연지검지로 쓸 수는 역시 있겠다. 소녀복제. 일만 생각하는. 아, 오로지 일만 생각하는 우리 엔터계의 거성이 계신데. 어디서든 날이 날 수 있도록. 네, 그럼요. 약속 나름이 필요하신 분들 전업인형으로 오세요. 날인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맞춰볼까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뭐 해야 된다고 했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요즘엔 이거 안 하지 않나요? 해야 돼 우리는.